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룰 거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 문제로 지금 전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 후보 재판이 5차례 잡혀 있는 것을 선거 방해로 규정을 했습니다. 선거전까지 재판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를 막을 것이다. 기한도 못 박았습니다. 그날까지 법원의 공식 답변이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는 뜻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의 탄핵 소추 등 특단의 조치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릴레이로 회견을 갖는데 사법부 공개 비판 여론전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최후 통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뭐 민주당식의 얘기하면은 대선 개입이 정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왜 당신 당의 대선 후보만 특혜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국에 왜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지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거 상당히 사법 리스크가 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무력감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무슨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대법이 결국에는 대선 후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상품이라고 본다면 이 상품이 온전한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말하는 대선이라고 한 이벤트를 가판대에 올려놓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보이지고 실제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유통기한도 안 정해놓고 일단은 샀는데 그 다음에 내일까지 유통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국가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국익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대법의 판단에 대한 문제는 없고 또 하나는 이미 대법의 결과는 나왔어요. 이미 화살이 손을 떠났는데 그 손을 자르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형국이다. 지금 결국 대법에서 재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법에 파기환송돼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명확하게 예를 들면 헌법 84도에 대한 여론전을 하는 건 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무리수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댓글에 이 당도 저 당도 제정신 아니다. 국민에게 참정권 이거 막는 거는 역적 역모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나 그 사법부의 재판 속행에 대해서 비판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특권을 누리자는 거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치가 법위에 서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김두수 원장님. 일단 최근에 와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이렇게 유튜브로 돌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생각해 보면 법 앞에 많이 편등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의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해온 어떤 정신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조금씩 흔들리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 과정에서도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막 사람들이 소랑설레했지만 결국은 8대 0으로 판결을 했고요. 이번 이제 대법원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했던 그런 숙고의 과정이 좀 없는 가운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비판하는 건 좋은데 이 대법원의 결정 자체를 헌법 질서의 완전한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제가 봤어도 선거운동에도 도움이 안 되고 민주공화국의 어떤 원리에 봐서도 맞지 않는다. 이 상황 속에서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이재명 후보라면 5차례 재판 다 받겠습니다. 이걸 12일 이후로 통보 안 하면 다시 이게 탄핵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의 무리한 결국 이거 못 지킬 겁니다. 법원이라고 해서 만약 이 재판 연기해 줄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 민주당이 지금 엄포를 놓은 이걸 만약에 탄핵하겠습니까? 탄핵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헌정 질서라는 것을 존중하는 가운데 최대한 서로 인내해가면서 본인이 이렇게 해 나가야 도움이 되는데 이게 민주당 내 지금 강성 지지자나 그 내 엄청나게 음모론을 동원해서 막 동원하는데 이번 선거의 결정은요 무당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켜본 가운데 과연 저 사람이 우리 민주공화국을 책임질 리더인가를 보는 거고 그 정치 세력을 같이 보고 있는 거지 그냥 이미 투표 끝나고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런 이 부분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나 아마추어스럽고 당이 저런 식으로 일색화돼 가서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일당 독재식으로 끌고 가겠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순간 이 선거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예. 김경진 의원님, 이제 궁금한 건 이제 민주당이 이걸 선거 방해 행위로 지금 규정을 했잖아요. 네.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선거 운동에 지장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12일까지 이제 모든 재판 일정을 연기해라. 그런데 15일 날로 지금 예정이 됐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이거 재판 사법부가 연기할까요? 아니면 연기 안 하고 하면은 민주당은 정말 10명의 헌법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 탄핵할까요? 둘 다 모르겠는데요. 첫째, 법원은 연기 못할 겁니다. 그래요?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인 어떤 행위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 다만 당일날 이재명 후보가 재판장에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 그걸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민주당이 후보를 잘 못 뽑았죠. 이재명 같은 사람을 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도 안 되고 저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서도 안 되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해오면서 여기까지 이끌고 온 거죠. 게다가 재판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히틀러식 독재로 갈 거야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헌법질서 파괴를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나 진배가 없죠. 그건 또 다른 독재의 징후죠. 우리는 최소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지켜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기히 진행 중인 재판 절차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안 받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게 이재명 혼자의 얘기뿐만 아니라 강금실 장관 같은 경우는 법조계 내부에서 거의 해석에 이견이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무원의 자격상실 조항 같은 경우도 과거의 선거법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기만 하면 별 상관없다는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아예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 조항 자체를 아예 법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형사소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이거는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법 체계를 왜곡시키고 파괴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선언이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 주변 도처에서 나오고 있죠. 이건 정당 전체가 과거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반대를 할 때 이건 내란 옹호당이고 이건 헌법 위헌 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위헌 정당의 준비 태세를 완벽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민병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공직선거법에 당의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설령 이게 유죄로 확정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이 되더라도 대통령 당선과는 무관하다. 그거는 예. 그 해당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의 직위 유지 그 선거에 의한 임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고 예.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중첩- 공무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어요. 아, 거기서 걸린 공무원의 거예요? 자격은 집행유예라든지 범죄 전력이 일정 그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아예 이상적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받잖아요. 그 즉시 국회의원직 상실하고 다 나갔어요. 윤준 대표. 예. 근데 어쨌든 정책래 법사위원장은 이제 예. 법사위에서 모든 수단 동원할 것이라고 네. 했고요. 7일 날 또 대법원 상대로 현안 청문회도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대통령 2명 탄핵하지 않았느냐? 그런 국민이다. 예. 대법원장이 뭐라 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물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만한 얘기들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 지지율은 푹 떨어지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또 막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 막 이런 법안도 발의를 했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2004년도에 차베스가 이 대법원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법을 바꿔가지고 대법관 숫자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12명을 다 전부 차베스의 측근으로 세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포퓰리즘 남미 국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전형적으로 똑같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법을 뜯어고치고 대법관을 늘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게 서울고법에서 하고 재상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고 이유서를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 내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공포심에 지금 민주당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보는 국민들이 과연 야 저게 정말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법원 자체를 무너뜨리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중도층이 완전히 돌아설 거라고 보거든요. 또 오늘 조사를 보니까 파기환송 잘했다는 의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의 그런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임기 동안은 재판을 중단해 달라. 그래서 내가 국정을 정확하게 잘 운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임기 끝난 뒤에 재판을 받아서 그때 가서 내가 법적으로 판단받겠다. 이렇게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유죄 나올 게 뻔하니까 이거 피하려고 저 사람 떨어뜨리고 저 사람 못하게 하고 법 바꾸고 이거는 정말 국민들 보기에는 진짜 헌정질서 파괴 뭐가 내란인가 도대체 누가 지금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법부가 국민 투표에 개입하려 하다니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사법 쿠데타도 내란이다. 이번에 진짜 배후 세력이 선수로 튀어나온 거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삼권 분립은 한쪽이 폭주하면 다른 쪽이 견제하라는 의미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민주당은 날짜 미뤄서 어떻게든 당선만 된다는 거냐. 이런 의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 이재명 국가가 아니다. 이런 의견. 법원이 연기는 안 하겠지만 대선 전에 선거 안 할 것 같다. 민주당이 협박해서. 이런 의견.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윤주진 대표는 이제 요 사건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오히려 그 지지층이 더 결속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걸 보면 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관련해서는 갤럽 중앙일보 조사인데요. 잘된 판결이라는 게 46%, 잘못된 거라는 게 42%. 이게 국민 전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팽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층 20, 30대는 확연히 다릅니다. 20대는 잘된 판결이다가 51, 잘못된 판결이 24, 30대는 잘된 판결이 56, 잘못된 판결이 30. 그런데 지금 20, 30대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부동층이 상당히 많은 곳,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정하지 않는 그룹이 많은 곳으로 돼 있는데 민주당이 어떤 선거 방해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국민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사법부를 공격할 경우에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영주 의원님. 예. 장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이제 손잡고 있는 손학규, 정대철, 이낙연 이분들이 민주당 안의 영향력이라든지 호남의 영향력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은 공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아주 세게 그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제 새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당으로 서로 공격하는 것은 이미 알 만큼 알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뭐 약점이 노출된 거는 이미 다 노출됐기 때문에 상당수 무슨 비호감도가 더 늘어날 것도 없고 늘어날 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어쨌든 정대철, 손학규 뭐 혹은 플러스 유인태 이런 분들이 대놓고 이재명 대표의 뭐 여러 가지 어떤 비윤리적인 측면, 당의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율 또 호남에서도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이제 파기환송심이 좀 더 올 15일 이후에 구체성을 띄었을 때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호남에서의 예컨대 한덕수 후보가 된다면 연동해서 흔들릴 가능성은 조금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재명 그 후보 이제 보면 전원 합의체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그 직권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잖아요. 원래는 이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대법원 판결 절차와 결론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또 법조계 또 일각의 주장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을 위한 말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4명이 논의하는 것보다는 대법관 12명이 논의하는 게 훨씬 정답이에요. 원래 12명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지만 이 12명이 다 모든 대법원 사건을 논의하려고 하면 워낙 대법원의 사건이 밀려가니까 부를 나눠서 소부로 나눠서 사실상 거기를 위임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원칙을 찾는 건 전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고 그 대법관들 지금 거의 10대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법에 따라 빨리 재판하는 것 뭐가 잘못됐냐? 그건 당연한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하는 거 그거 더 제대로 된 많은 이 다수 법관의 지혜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정답인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것은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오해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숙고할 그 어떤 이런 그 절차를 밟아주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절차를 좀 제대로 밟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법원이 그 소부 배정을 전원 합의를 넘겼으면 전원 합의에 넘어갔으면 시간도 좀 충분히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9일 정도밖에 이제 하지 않았다. 이런 거에 이제 국민들이 충분히 다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과정을 밟아주고 그 과정 속에서 나왔다라면 이제 이런 것이 덜할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끊임없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근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은 그 해야 된다고 부분도 봅니다. 제가 이거 그 판결 나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누차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쪽에서 당선된 이후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재판 절차가 전부 정지가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헌법 84조가 소추 금지지 재판 정지 금지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자체의 여부에 대해서 대법관이 스스로 대법원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당선이 되면 대법원 입장에서 이게 보통 머리 무거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돼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걸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그때 당시에 논리적인 입장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건 누가 봐도 법조인들이 인정할 만한 상황이에요. 네.